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이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어떤 것들도 들 수 있고 투자 전략 이에 따라서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일단 저희가 동학개미운동 때 전고점 3,300선을 저희가 이번에 상단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PBR 1.1배 레벨이니까 이거 뭐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잠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1차 목표 상단은 3,300이고 네. 그 이유는 저도 뭐 추가적인 상향 계획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처럼 숫자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숫자 체킹, 실적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상단은 조금 뒤에 할 거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3,300포인트, 뭐 3분기 안에, 뭐 3분기도 아니죠 사실상 7, 8월 달 한두 달 안에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다만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실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추가적인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많이 올랐던 것이 기존의 주도주잖아요. 그렇죠. 조선방산, 거기다 원전까지. 맞습니다. 이 같은 종목들 실적이 정말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잘 나올까요? 저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네. 3분기까지도,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이들의 실적 상향 추세는 모멘텀들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원 요즘에 왜 이렇게 휘청거리냐라는 네.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거는 기계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한 달 동안도 그렇고 7월 현재까지도 이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지금 1분기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고 중간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다 추정치를 안 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높아지면 저희가 맞이해야 되는 거는 단기 밸류에이션 상승이죠.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조선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이들 업체들의 주가 변동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직 이들의 주도주로서 지위는 쉽게 안 내려놓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냥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주도주가 꺾이려면은, 주도주가 이제 그 지위를 내려놓으려면은 지수가 한번 크게 부러져야 되는데, 지금 부러질 기미는 저희가 잘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이들의 이익 피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선방산, 원전 모두 다 이익 피크와 누력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요인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이들의 주가가 요즘에 오늘도 그렇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중기 미하의 비중으로 낮춰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존의 주도주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네. 전략이 지금의 상승 추세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왔던 것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뭐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또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 분리관세에 네.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 종목들도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그런데 저는 네. 이제는 들고 갈 때 은행, 지주, 증권 이 중에서도 약간 옥석 가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네. 대장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의무 소각화, 이거 지금 기대감들이 다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미 주가 자체가 한참 떠 있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자사주 소각화 의무도, 이것도 지금 기존의 보유 자사주를까지 적용할 건지 아니면 향후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 여부랑도 직결이 되어 있고, 아직 여기에는 불투명성이 있는 만큼 저는 굳이 이 세 개 업종 중에서 한 업종만 들고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정책 기대감 말고 거래대금 증가 수혜, 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상승, 이게 모멘텀들이 같이 붙어 있는 증권주가 저는 이 세 개 옥석 가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쵸. 그래도 증권주는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이나 지주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레벨업들이 없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주가는 올랐는데 네. 이익도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우리나라 증시 역사의 과거의 경험이었던 만큼 증권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유망하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역시나 뭐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적이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뭐 반도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52주 최고가 또 그쵸. 경신을 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뭐 HBM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한 지금 기대감은 여전하고 성장률에 대한 뭐 의구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랑 예. 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만 봐도 AI 쪽들의 투자 사이클 그리고 이들의 수익성 논란 네. 이거는 저는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가 대장주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는 비싸고 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레거시보다는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대표적인 지금 수출주 역할을 하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워낙 강세로 인한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다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깔고 가야 되죠. 네.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뭐 다음 주부터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낮게 가져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고 네. 뭐 분기 사상 최대 YOY나 QOQ 분기 대비로는 전부 다 숫자 자체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가 찍혔죠. 네. 그 원인은 대만 환율. 달러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환율 효과.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주들이 비슷한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수출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관세 피해주들이 대부분 거기다 해당이 되는데 이 관세 피해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들은 환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모멘텀은 살아있고 반대로 관세 피해 수출주 같은 경우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환율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탑라인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들은 키 맞추기로 주가 성격으로 저희가 봐야 네. 되지 추세적으로 여기가 시작됐다. 주도주를 본격적으로 갈아타자. 이 전략은 이후에 4분기 정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 말씀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물론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는 뭐 HBM에서 빛을 네, 나기를 맞습니다. 바라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 그리고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레거시 밸류체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키 맞추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적으로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레거시 쪽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네. 보는 거는 한계가 있죠. 이들이 이제 HBM을 따라잡는 주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황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턴어라운드 자신감들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 다 거기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단순히 주가가 조금 레벨 부담이 있는 네. 이 HBM 진영이 차라리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로 넘어가서 오늘도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튼 상호관세가 3주 동안 유예가 됐잖아요.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뭐 관세 서한 같은 경우 행운의 편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좀 방심은 할 수는 없는 게 그동안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던 게 한국이랑 일본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증시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건 근데 그렇죠. 오늘 같은 네. 경우 지금 시장에 잠깐 밀리는 것도 네. 캐나다한테 3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이 소식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데 당분간 저희가 관세 노이즈는 감당을 해야 된다. 네. 대신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월 2일처럼 관세를 트럼프가 8월 1일에 실제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증시 방향성을 그때처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그냥 조정의 명분, 순고르기성 명분만 제공하는 변동성 유발 요인에 국한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 1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가 간의 상호 관세는 변경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보편관세 10%는 함부로 걷어내기 어려운데 상호관세는 걷어내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대상이다.
이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은 그 트럼프의 이렇게 관세 광폭 행보가 다시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너무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긴장 정도만 하고 있는 건 괜찮지만 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매도하는 이 전략들은 저는 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뭐 관세와 관련된 네. 뭐 악재성 소식이 나오더라도 좀 꿋꿋하게 지켜내면서 맞습니다. 지수의 상방을 보면서 우리가 가자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반기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뭐 금리 이제 인하해야 된다 이런 네. 발언을 요즘에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기를 들고 예. 있는 인물들이 두 명이 있죠. 네. 월러 연준 이사랑 그리고 부의장 이 두 명인데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네들은 소수 의견이다라고 밝혔고 지금 네. 대부분 위원들 다 우리 아직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7월 달 금리 인하는 저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9월 달부터 총 이 두 회 인하 이게 올해 적절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고 한은 같은 경우는 8월에 추가로 1회 인하. 전체적으로 뭐 하반기 큰 흐름을 봤을 때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유동성 환경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지금 3분기 지금 시점부터 하반기 남은 4분기까지 증시 방향성을 뭐 위로 볼 만한 또 다른 매크로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은 버텨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단은 이미 높여진 상황이고 네. 제가 봤을 때 그 예전에 시장이 한번 폭락할 때마다 저희가 맨날 바닥이 어디냐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락바텀이 어디냐 이거를 찾을 때 보통 PBR 0.8배 라인을 락바텀으로 네. 찾는데 이번에 6월 달 들어서 이제 그 허니문 랠리 있고 정책에 대해서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들도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확보한 수확은 지수가 3천 간 것도 수확이긴 수확인데 그거보다 더 유의미한 수확은 하단이 높아졌다. 하단이 예전에는 어떻게, 0.8배가 하단이었다면 네. 이제 시장은 0.9배, 0.95배 정도에서 하단을 찾게 된다. 그럼 저희가 예전처럼 막 2,700, 600 이렇게 가는 거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윗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수 중간중간에 한 번씩 떨구고 가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급락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급락을 하는 그 강도 그리고 그 속도 자체도 저희가 6월 달 전후로 나누어서 봤을 때 더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더 나은 덜 나쁘게 진행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1% 올라서 네. 연고점 돌파를 했다, 3,200선 돌파를 네. 했다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수가 상승 네. 탄력을 꺾기도 하고 장중의 변동성이 요즘에는 물론 전반적으로 보자면 우상향 기조지만 맞죠.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속도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먹은 거 수익은 지키자 이런 심리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속도나 단기 레벨에 대한 부담이지 코스피 이제 과열의 끝이다. 다 왔다. 장렬히 전사할 때다.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종합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차 정고점을 노릴 수 있는 목표 레벨은 3,300. 네. 이게 시대가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1차 지지선이 어디냐, 2차 지지선이 어디냐 이런 걸 논했었는데 이제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 보면은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상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중간에 뭐 7월 달 이후로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순환매 장세들은 출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순환매 과정에서 조방원전, 주도주들의 흔들림이 있을 텐데 저는 이들 주도주들은 지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견고하다라는 거 이 두 개의 요인을 감안해 봤을 때 주도주들의 조정은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 순환매 장세에서 주도주 이외의 유망 섹터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 증권주 쪽들 증권, 괜찮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정도 가면은 뭐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4분기는 언급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4분기 때는 기업 실적단이나 데이터상으로나 심리상으로 관세에 대해서 충격들이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관세 피해 수출주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4분기 때는 비중 확대를 적극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